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대학 탑 50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이란 뜻인 거죠. 어느 대학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3프로TV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이범 선생님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범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팩트 중심으로 교육적인 사실들을 분석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가 여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대학의 수직 서열화를 얘기를 하셨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대학의 수직 서열화는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을 하시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들이 학생 1인당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그런 이제 공시 항목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공시하는 그 서열을 보게 되면 사실은 명문대 서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 명문대가 수직 서열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얘기긴 한데 저도 궁금해서 최근에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잡고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해서 대학 알림이라는 곳에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자료라는 겁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봤더니 국공립대학이랑 사립대학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국공립대학은 일반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그리고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매입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런 회계 안에서는 또 우리 학생들한테 관련된 뭐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관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그것을 총 재학생 수로 나눈 것을 국공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회계가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비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매입비 이것을 또 재학생 수로 나눠서 계산한 게 학생 1인당 교육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1인당 학생 수에는 그 교직원 숫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학교를 잘 최신으로 잘 관리하는가 이런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사실은 다른 대학을 가보지 않아서 그냥 대부분 다 만족하고 다닐 테지만 사실은 한 걸음 떨어져서 두 대학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굉장히 적고 또 어디는 진짜 뭐 중간에 갈라진 것도 없이 막 학교가 깔끔하고 뭐 이렇게 오피스 빌딩 온 것처럼 최첨단 시설이고 이거는 이제 비교해봐야만 아는 건데 다니고 있는 대학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할 건데 밖으로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오는 금액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산식을 보게 되니까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서 그건 좀 보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수는 잔뜩 뽑아놓고 애들은 최소화 시켜놓고 교수가 연구를 그렇게 많이 안 하면 그럼 이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높아질 수도 있는 거라서 반드시 이게 그 대학의 질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아이들한테 많이 투자가 되면 아무래도 좋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공시한 2024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봤더니 우리나라 200개가 넘는 모든 대학들을 이제 평균을 냈더니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42만 7,600원. 그죠? 여기가 1.6천원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2024년 학생 1인당 교육비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생 1인당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이 2천만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탑 50 학교들은 대학들은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17개교로 제가 이 표현을 한 이유가 이게 중간에 보니까 대학을 다
교육부에서는 나열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승가대학이라든가 무슨 카톨릭 대학이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종교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거든요. 아주 작은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은 사실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곡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 대학들은 빼고 217개교만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자, 그럼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대학은 어디냐? 1등이 켄텍입니다. 켄텍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죠. 전남 나주에 있는 우리 산자부 소속은 아니지만 산자부 쪽이 관리하는 특별 법인이죠. 특별법에 의한. 그런데 무려 2024년 우리 공식 발표는 학생 1인당 2억 6,8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 켄텍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켄텍이 올해도 신입생들한테 4년간 제시하는 장학금을 보게 되면 4년간 무려 9,6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켄텍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대학일 거지만 투자가 많을 거지만 지금 상태는 약간 좀 보정이 필요한 게 아직 이제 개교한 지 4년이 채 안 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 4학년이 없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도 켄텍은 항상 1, 2등을 다툴 정도로 높게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한 대학이 포스텍이죠. 포항공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닌 사립대학이 우리 2024년 공식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은 학생 1인당 1억 2,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대학이고 대단한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이 많이 나와야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또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대학인데 이렇게 최고 수준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대학이고 잘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죠. 디지스트 학생 1인당 9,9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카이스트 역시 9,900만 원 정도를 학생 1인당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9,200만 원, 그 다음에 울산과학기술원 8,4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학생 1인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교육부 소속의 대학이 아닌 과기정통부 소속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과학기술 중심 대학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이건 투자죠.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켄텍은 여전히 앞으로 좀 줄겠지만 높은 투자를 하는 그런 대학일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포스텍은 참 대단한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위가 서울대학교가 나옵니다. 서울대학교가 드디어 이제 교육부, 포스텍이 나왔지만 교육부 쪽에 있는 국립대 중에는 가장 많은 1인당 6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기술교육대학이 8등 4,700만 원, 거의 4,800만 원 정도를 1인당 쓰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립인데 사립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 노동부에서 투자하고 관여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서울대 다음으로 학생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급대는 4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설픈 수도권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대학들보다 훨씬 더 여기 가면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왜 이렇게 서울들을 좋아하는지 그 점수는 생각보다 높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대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사립대학이 우리 4천만 원 정도, 차의과대학 포천에 있죠. 3,800만 원 정도를 학생 1인당 투자하고 있다. 그럼 차의과대학은 포천에 있어서 점수가 아주 높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시설이 되게 좋을 겁니다.
다른 대학에서 막 가보면 뭐 부서진 문도 조금 있을 거고 군데군데는 그리고 뭐 화장실 휴지 바꾸는 속도도 좀 다를 거고 아주 깔끔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왜? 아까 학생 1인당 교육비에는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우리 부여에 있는 국가유산청 소속의 국립대학이죠. 역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해서 그런지 국립대학들이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한예종 문화부 쪽의 국립대학이죠. 각종학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3,200만 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반갑게 사립대학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 고려대 3,200, 성균관대 3,100, 한림대 우리 춘천에 있죠. 한림대학이 높네요. 지방에 있는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2,90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실은 같은 점수대 한림대학과 비슷한 점수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우리 한림대가 훨씬 더 가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톨릭대학교 2,900, 아주대 2,800, 2,9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 2,600만 원, 우리 한양대 2,600만 원, 부산대 2,600만 원, 전남대 2,500만 원 국립대학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연세대학교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 2,500만 원, 울산대 2,400, 충북대 2,400, 제주대 2,400. 그다음에 이제 국립목포대, 목포해양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순천향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강원대, 이화여대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고요. 2,200만 원 정도. 국립장원대, 국립경국대, 경국대 처음 들어보시죠? 이름 바꾼 대학입니다. 요즘 이제 지방대학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들을 합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동대학하고 도립대학인가 합쳐서 이렇게 경국대학이 된 겁니다. 항공대 2,100, 인천대 2,100, 그리고 강릉 원주대, 을지대, 군산대, 국공립이 많죠. 인제대, 한국교통대, 인하대,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인천 가톨릭대, 국립순천대, 한경국립대, 서강대 51호 턱걸이를 했는데 2,030만 원 정도니까 사실 서강대만 해도 대학 평균보다 낮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대학들은 5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은 인서울 하면서 엄청나게 선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박하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아쉽죠. 인기로만 먹고 살고 어떻게든 더 투자할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고 학생들은 무조건 인서울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생활을 해보면 사실은 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 탑 50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 성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입에서의 어떤 수직 서열화가 학생 1인당 교육비랑 연관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대학의 요즘 서열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입시에서의 서열. 그런데 지금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고 다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렬로 줄 세우는 그런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마다 입결이 다 다르니까 그걸 뭉뚱그려서 대학의 수준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입시 쪽에는 윤도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과학 쪽의 일타 강사시죠. 미미미누랑 같이 유튜브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텔레그노시스라는 그런 입시 사이트도 하시거든요. 모의 지원 사이트. 아마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을 내부에서 하고 계신데 이분이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최종 등록자 70%컷 각 과마다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그리고 학교마다 영어 반영 비율도 다르고 또 학교마다 인원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가중 평균을 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만든 자료라서 그걸 인용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통합과학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수능 최종 등록자 70% 컷을 대학별로 가중평균을 내린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97.41%의 백분위 컷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은 메디컬 계열은 다 뺀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메디컬을 뺀 다른 학과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대가 97.41, 고려대학교가 95.32, 연세대가 95.2. 그렇다고 해서 고대가 연대보다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연대는 영어를 많이 반영을 하고 고대는 연대보다는 영어를 적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성균관대 95, 서강대 94.44, 한양대 94.07, 뭐 이런 식으로 중앙대, 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외대 쭉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보니까 총 34개 대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대학은 어디 갔냐? 다른 대학들은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능에서 다 네 과목과 탐구 두 개를 반영했던 그런 대학들인데 요 숫자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반영하는 과목 숫자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반영하는 대학들, 요 34개가 그래도 흔히 말하는 인기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 대학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수능에서는 정시에서는 이런 순서로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분위 70% 컷과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그래프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우리 X축이 정시 최종 등록자 70% 컷, 윤도형 과학 시스템, 통합과학 시스템에서 나온 그런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 알림이에서 나온 우리 대학들의 학생 1인당 투자하는 그런 교육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Y축에 찍고 X축에 찍고 했더니 요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서울대가 안 보이시죠? 서울대가 여기 높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대는 그 얘기는 맞는 거예요. 우리 포스텍이나 과기원 중심의 대학, 포스텍도 정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과기원 중심, 과기원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학들을 빼고 나서 그냥 보통의 평범한 일반 대학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서울대학교는 맞다. 역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점수도 높다.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연대, 고대, 성대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한양대까지.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외대 이런 진짜 입시에서 서연고 다음에 뭐 서성한, 중경외시 하면서 인기 있는 이 대학들은 점수는 좀 높기는 하지만 오히려 상당수의 대학들이 전체 대학 평균보다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주대라든가 뭐 항공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굉장히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오히려 높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그래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대, 충남대 같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더더욱 우리가 억울하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그 선택을 받고 있지는 못한 이런 이제 모습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서울대를 설명하기에는 아주 좋은 자료인데 그런데 그 밑에 대학을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프너프 분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버프너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게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죠. 어떤 능력보다 강화시키면 버프라고 하는 거고 능력보다 다운시키면 약화시키면 너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위에서 100분위 순위를 뺐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수능 100분위 순위를 딱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등인데 수능 100분위 순위는 3등이야. 그럼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의 서열이라고 한다면 역시 2등이 나와야 되는데 수능 100분위는 3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다. 진짜 너프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위를 이제 빼봤더니 서울대, 성균관대, 단국대는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수능 100분위 순위라면 애들한테 인기 있는 입시의 서열 순위라면 우리 서울대, 성균관대, 단국대는 딱 제로.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랑
수능 100분위 순위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프를 받은 데들은 이런 데들이죠. 수능 순위는 13위인데 교육비 순위는 34위인 외대. 수능 순위는 15위인데 교육비 순위는 33위인 홍익대. 서울교대는 14위가 수능 순위인데 교육비 순위는 29위. 근데 교대는 뭐 기기나 이런 이공계가 없기 때문에 뭐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대학들 중앙대도 수능 순위는 중경외시에서 되게 높지 않습니까? 7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비 순위는 22. 이런 대학들은 이제 버프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뭐라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대학 서열이라면 그것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면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대학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강대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생각보다 투자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명문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또 자체 도생을 잘 각자 도생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문대 흔히 말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투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국대도 사실은 돈이 많기로 소문난 실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대학인데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은 평가를 입시에서 받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세종대, 고려대, 한양대, 국민대, 성신여대 이런 데들은 그냥 투자한 만큼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수능 순위가 학생 1인당 교육비랑 일치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프된 대학들은 어딜까? 억울한 대학들이죠. 투자는 많이 했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그런데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 대학들이 이제 연세대학은 마이너스 1. 근데 이건 뭐 연고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밑에 대학들이죠. 어디 여기서부터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광운대학교 투자 많이 했는데 자꾸 광명상가로 이렇게 밀리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인하대 또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천이라서 그럴 겁니다. 그죠? 항공대도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교육비 순위는 정말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원에 있어서 그런지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다. 되게 웃기죠. 경희대학교도 수원에 있고 우리 성균관대도 사실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과는 그죠? 다 이렇게 캠퍼스가 있는데 뭐 다 수원에 있어서 그런지 평가를 굉장히 낮게 받고 있다. 인천대, 부산대, 에리카 캠퍼스, 그다음에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정말 억울하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보다 높게 하는데 아이들은 자꾸 안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버프된 학교 숫자보다 너프된 학교 숫자가 좀 적죠. 그러면 이제 되게 억울하게 몇 대학들이 덤탱이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 게 보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이런 데들이 굉장히 투자한 거에 비해서 낮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몰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빠진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서 전 과목 그 수능 과목들을 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라서 함께 순위를 비교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34개 대학만 분석을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학생 1인당 교육비 요약 및 시사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계산식상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하는 계산식상 의대 공대가 발달한 학교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좀 참고로 하시라. 그러니까 외대가 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과 쪽이 많기 때문에 이과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건 이제 참고해서 보시라 하는 겁니다. 의대 공대는 어마어마한 이제 기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기 투자를 이런 것들이 계산식에서 높은 분야를 차지할 수 있겠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공립 대학들의 교육비 투자가 사립대보다 높다. 사립대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이제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해 혹시 규제가 있다면 우리가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사립대학들이 더 사립대학다워질 수 있도록 모두가 포항공대처럼 포스텍처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 국공립대학들이 교육비 투자는 월등하게 높다. 특히 이스트라고 계열이라고 부르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의 순간에 그런 점도 많이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교육비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서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서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육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없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입시에서 떨어지게 되는 상대적으로 억울한 대학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사실 가서 공부해 보지 않는 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학에만 있으면 그 차이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다가 이제 막 저렇게 난리가 난 것처럼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모르고 지원을 하게 되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게 되면 그 대학만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현재 대학마다 시설이나 이런 지원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또 이 결과가 달라져 보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립대는요. 되게 등록금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교육비 투자를 받는가 이걸 연관지어서 계산을 해보면 훨씬 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세대가 높긴 하지만 서울대가 훨씬 더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높지만 서울대는 내는 돈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세대는 또 내는 돈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 격차가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대학들이 잘 돼야 대학생들이 잘 돼야 우리도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들의 학생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온 국민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입시에서도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대학에 우리 애를 보낼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하게 되면 대학들이 겁나서 더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서울에 있다, 옛날부터 명문대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지표도 보고 대학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상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